자, 그럼 이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증권입니다. 연휴 전에 저희가 좀 자주 살펴봤던 섹터기도 한데요. 개인보다는 큰 손들이 좀 사랑하는 섹터긴 한데 대표적인 고배당주죠. 최근에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증권주에 대한 전략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오늘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.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중국 소비고요.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오늘 항공입니다. 근데 제가 조금 더 크게 중국 소비로 좀 잡아봤고요.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지면서 비행기 대여료나 유가를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감도 같이 있는 거고요. 또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 14억 7억 명 정도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. 중국 쪽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내놓게 됐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 테마도 열어볼게요. 마지막은 조선이고요. 사실 이쪽은 설명이 좀 필요 없죠.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우리 증시가 계속 받아가는 상황 속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랑 방산이다라는 말씀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좀 주시기도 했습니다. 시장과 상관없이 잘 가고 있는 조선 쪽도 오늘 연휴 끝나고 나서도 추가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먼저 열어봤고요.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증권주를 한번 계속해서 좀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최근에 보면 이제 시장이 이제 조금 올라왔지만은 강도가 굉장히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했던 섹터가 또 증권주였습니다.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 통상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에 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로 좀 꼽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과는 조금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를 굉장히 좀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앞으로 이제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미 뭐 이제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. 지금 기준금리가 2.75%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대체 거래소가 또 생겼죠. 이 넥스트레이드가 생기게 되면서 유동성 확대로 좀 이어지고 그렇죠. 있다라는 건데요. 사실 이 대체 거래소가 개인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에 대한 이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미국 쪽에 넘어갔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서학개미 분들도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어떤 형태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이제 점유율도 굉장히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활발해지겠죠.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브로커리지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또 유동성 확대가 더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 이거는 봐야지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한 기준금리를 1.7%까지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미 뭐 3%대에서 2.75%대로 지금 낮아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에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 채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올라가게 됩니다.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이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에 대한 수익 증가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. 그리고 이제 유동성 확대, 대출 확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래 대금 증가가 또 이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증권주들이 굉장히 좀 올라가기에 좋은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책주까지로 이제 또 엮여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.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네. 그 자사주를 소각시키겠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 주주분들에겐 당연히 좀 좋을 수밖에 없겠죠. 그만큼 이제 주식에 대한 유통 물량수를 좀 줄이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실질적으로 뭐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당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뭐 다만 이제 지금 워낙에 또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좀 붙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굉장히 좀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이제 증권주들의 어떤 상승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.
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사실 우리가 증권주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또 있는데요. 제가 그 중에서 한번 탑픽을 좀 꼽아보자면 이 미래에셋 증권이 가장 좀 탑픽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셋 증권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해외 쪽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. 이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국내에서 상장된 ETF, 특히나 이제 미국 AI 관련된 ETF만 보더라도 이 미래에셋 증권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발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. 워낙에 해외 쪽에 굉장히 좀 투자를 잘 하는 것으로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해외 쪽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활발함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서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증권주 중에서도 가장 좀 안정적인 어떤 운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 또 한번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영업이익률도 이제 25%대로 이제 가장 좀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체적으로 다른 증권사들을 좀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보통 이제 10%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고요. 또 이제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기업 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 제가 한번 또 이걸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. 과거에 이제 증권주들이 가장 좀 강세였던 부분들을 보면 코로나 때거든요. 그래서 2020년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21년도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코스피가 3,300을 또 이제 갔던 부분들인데요. 지금 보면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주가가 높게 형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만큼 이제 코로나19 이제 엔데믹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이 모멘텀이 다 강하다라는 또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론이라든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추가적으로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모아가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에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결국에 증권주는 또 고배당주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. 하반기까지 보시더라도 충분히 배당적인 매력도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